안녕하세요. 노코TV 박씨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 살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를 중심으로 세계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늦기 전에 세계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외에서 여행, 배낭여행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외에서 살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금액적인 대가가 있어야 될 건데 블로그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한 10년 차 하고 있어요. 파워 블로그는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달 살기로 5개 도시를 했었어요. 유튜브 올라가는 영상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전에 거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난 뒤에 지금 여기는 뭐 어딜까요? 여기를 알려드리면 언제 그까지 오냐고 막 기다릴까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 없어요. 네, 비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낭여행식 여행이 아니라 한 달씩 묵고 있는 스타일로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달씩 숙박을 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어떤 도시에 4박 5일 5박 6일보다는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좀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음식을 저희가 주로 이제 노코TV에 올리는데 새로운 음식을 도전해봐도 기간이 좀 길면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짧으면 4박 5일이면 블로그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맛있다거나 아니면 트립어드바이저의 뭐 상위권이거나 요런 데 위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가게 되는데,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굳이 그런 데가 아닌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욕구가 일어나요. 저희 노코TV에서는 좀 검증된 곳도 가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그냥 로컬 식당들, 굳이 끝까지 멀리 가서 먹지 말고 여기서 먹어도 충분해 하는 음식점을 찾아보고 그런 걸 좀 올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여행자들이 보면 배낭을 메잖아요.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많이 갑니다. 킬로그램 수로 좀 줄여서 수화물로 하지 않고 비용이 드니까 축소하는 편이고 좀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편인데, 저희는 어차피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노코TV의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니멀리스트는 전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요. 물건도 시계도 막 사고 싶고 막. 우선은 저희는 이제 배낭여행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가지 못하는 좀 오지거나 산골이거나 촌이거나 이런 데는 저희는 좀 안 맞아요. 휴양지도 좀 유명한 휴양지를 가고 싶지, 숨어져 있어서 가기 힘든 곳은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위험한 국가는 잘 안 갑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는 중소도시 이상급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배낭을 메지 않고 트렁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트렁크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가 트렁크가 28인치 큰 거 하나랑 20인치 작은 거 기내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백팩은 노트북이나 간단한 거 넣으려고 이제 백팩을 하나씩 둘이서 이렇게 지고 다니는데, 저희가 트렁크 이 구매를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거 28인치에 모든 걸 다 넣고 20인치 기내용에는 조금만 넣어서 7kg 안 되게 해서 기내에 실으면 수화물이 비용이 좀 줄어들까봐 구매를 했는데, 기내용 트렁크 자체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저희가 에어아시아나 저가항공을 타면 기내에는 7kg를 많이 잡더라고요. 7kg가 맥시멈인데, 아이고 그냥 기본으로 10kg 넘어가요. 그 어쩔 수 없이 또 수화물로 붙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24인치 캐리어를 2개를 살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트렁크를 교체를 할 건데, 그때는 아마 24인치 2개를 살 것 같아요.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는 좀 계륵입니다. 볼 때마다 좀 그래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배낭을 하지 않고 트렁크를 한 이유는, 예전에 일본 여행을 배낭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한 며칠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아우 배낭에 뭘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서 와이프 갔다 와서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병원에 물리치료 받았어요. 그 뒤로는 그냥 배낭은 젊을 때 하자, 젊을 때 안 했으면 뭐 안 한 거지. 저는 또 배낭은 군대로 족합니다. 군장으로 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배낭을 이렇게 배낭에 무게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휴가 받아서 트렁크 끌고 여행하는 느낌인 거예요. 저희는 대신 이제 짐이 좀 많다 보니까 트렁크가 좀 사이즈
큰 거예요. 24인치. 짐 많은 이유도 영상 장비들이 좀 있어요. 소니 풀프레임 2대 있고 렌즈도 총 3개 있고 마이크 잡다구리 한 것도 많습니다. 아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을 한 번도 안 내려봤는데 무서워가지고 이거 추락할까봐 공터 넓은데 그쪽 가서 날려야 되는데 좀 많아요 장비들이. 그래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막 때리 넣어보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트렁크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 저희처럼 한 달 살기 컨셉으로 하신다면 24인치 캐리어를 각자 하나씩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름나라 그래도 다 반팔 반바지만 있는데 불구하고 꽉 차요. 뭘 넣으니까. 환전은 달러 환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오시는 게 제일 나아. 내가 성격이 좀 칠칠 맞다, 잘 잊어먹는다, 깜빡하고. 저도 한번 깜빡한 적 있는데 백팩을 놔둔 적 있어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좀 두렵다 그러신 분들은 동남아시아는 EXK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EXK 카드를 발급받고 왔어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미국인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얼추 다 됩니다. 물론 뭐 라오스 이런 거 안 되긴데요. 각 나라마다 최대 인출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되기는 돼요. EXK 카드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웬만한 은행들 ATM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큰 도시들은 얼추 다 되는데 작은 도시들은 또 은행을 좀 가리더라고요. 한국 돈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이면 수수료가 없어요. 없거나 500원. 보통 다른 거 뭐 은행 카드로 인출하면 3달러는 그냥 수수료 나가고 뭐 마스터나 비자의 그 수수료 1% 추가로 나가고 그 현지 ATM 뭐 수수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중으로 나가는데 EXK 카드는 이런 게 전혀 없이 30만원 이상이면 없는 데도 있고 500원이 나가는 데도 있고 30만원 미만이면 1000원이 나갑니다. 현지 ATM 수수료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현지 ATM 수수료가 없어요. 저희 이 세 개는 뽑아보니까 최대 금액으로 다 뽑았거든요. 뽑아보니까 없습니다. 요 나라가 아닌 외의 나라,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인출할 때 3달러 그 수수료를 면제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우리 은행에 보니까 썸카드 인출지마다 3달러 나가는 걸 면제되는 거죠. 뭐 마스터나 비자 1% 걔는 들어간 거고 저희는 이제 우리 썸카드가 지금 없긴 한데 해외에서도 발송이 된다 하더라고요. 해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배송까지 빠르면 일주일 길면 2주라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해외 나간 다음에 우리 썸카드 그리고 ESK 카드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달러는 비상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달러를 대략 500에서 1000달러 정도를 들고 다녀요. 혹시나 ATM이 안 될 수도 있고 카드가 잘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혹시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화로 가지고 오신다면 만원권보다 5만원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는 뭐 영어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배우는 영어 외에는 대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놓은 지가 지금 19년이 됩니다. 요즘 뭐 구글 번역도 잘 나오고 해서 뭐 영어로 깊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좀 궁금해서 외국 친구들하고 한번 사귀어볼까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내가 만약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잖아요. 내년이면 40인데 뭐 외연을 넓히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책을 많이 봅니다. 한 달 살기 하시면 책 볼 시간이 많아요. 책은 나중에 뭐 전자책 그때도 알려드렸지만 전자책 들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지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음식을 주로 올리는 유튜브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지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로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음식에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영어 공부는 좀 해요. 그래야지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지어로 되어 있는 단어도 좀 공부를 해요. 그 나라에서 쓰는 단어가 이게 오징어인지 새우인지 익히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유튜브에 이제 뭐 메뉴판에 대한 설명들도 좀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메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보시면 거기 가서는 당황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력해요. 한 달 살기를 하면 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뭐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이게 뭐 경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살기 맥시멈을 2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 200만원은 다 포함된 겁니다. 숙박비, 밥값, 옷 사는 값 뭐 이런 거 잣다구리한 거 전부 다 토탈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잡았어요. 2인입니다. 2인 가족. 만약에 아기가 있거나 뭐 자식들이 있으면 좀 더 플러스 해야겠죠. 성인 남성 2명이서 한 달 살기 성인 2명 남성이란다. 부부예요. 남녀예요.
200은 들어요. 이 최소는 아닌데 아끼려면 한 120, 30까지 아낄 수 있어요. 숙박에서 좀 많이 아끼고 먹는 데서 아끼려 하면 한 120, 30까지 아낍니다. 만약에 집 밖을 안 나가면 100까지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나가고 저희는 또 맛있는 거 먹고 음식을 먹고 찍어야 되니까. 이 맥시멈이 유동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숙박비가 많이 나왔어. 다음에는 숙박비를 좀 줄여서 그걸 좀 메꾸려고 해요. 평균적으로 200을 맞추려는 거지 딱 200을 맞추려고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는 물가가 셉니다. 숙박비도 셉니다. 그 부르즈 칼리파 무슨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건물 근처에 있는 숙박을 하면 최소 200은 잡아요. 한 달 살기 하면. 그쪽 갈 때는 다른 점 아껴놓고 세이브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저희는 계획을 잡아요. 평균적으로 월 200으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보통 어디서 하냐면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해요. 호텔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보니까 에어비앤비 금액이 저렴하면 한 40만원, 가격이 좀 세면 90만원. 그 지역의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비싼 데는 잘 안 합니다. 숙소를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잡습니다. 숙박은 더 저렴한 데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숙박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 그 집 전체를 저희가 쓰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보면 개인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실은 뭐 주인이랑 공용을 쓰던가 아니면 다른 또 여행자들하고 공용을 쓰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좀 싫은 이유가 기자재들이 좀 있으니까 괜히 또 없어지면 의심하기 싫어서 의심을 안 하려고 그냥 집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집 전체를 보면 아까 금액대가 저렴하면 40만원대, 비싸다 치면 한 90만원대. 아마 두바이는 예외입니다. 근데는 유럽도 예외일 거예요. 동남아시아권. 일본은 좀 또 틀려요. 저희는 나중에 일본도 갈 건데 일본은 한 150 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굳이 에어비앤비 말고 현지에서 직접 발품 팔아서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살기로 부동산을 알아보기는 좀 제약이 많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한데 그걸 찾고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물론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왓츠앱이나 또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보증금이 보통 월세 2달치 또는 석 달치 월세를 냅니다. 만약에 월세가 60만원이다 그러면 12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60만원은 월세로 주는 거죠. 보증금은 끝날 때 집주인한테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한 달 살기를 하고 딴 나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주에 돈 주겠다 이러면 골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해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트러블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신경 쓰기가 싫어요. 한 달 살기로 들어와서 입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게 자꾸 신경이 써요. 그냥 좀 더 주더라도 에어비앤비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현지 부동산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5개 도시를 에어비앤비를 이제 해봤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를 했던 이유를 보니까 후기를 자세히 안 읽은 것도 있고, 사진을 정말 자세히 봤는데 불구하고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기에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했는데 딱 한 명이 정말 자세하게 개미가 나온다, 바퀴벌레가 나온다, 한 50개 중에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좋대. 나머지가 다 좋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잠시 그렇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맞아. 길게 쓰신 분들이 길게 숙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진을 유심히 보란 말은 실내 전등을 다 켜놓고 사진 찍으면 밝잖아요. 그럼 당연히 빛이 들어온 것다 싶어서 그냥 넘겨요. 그리고 창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가끔 창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했던 그 창문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벌레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 벌레가 있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주방이 없는 곳을 찾으세요. 주방이 있는 곳은 확실히 벌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동남아시아는 어느 정도 벌레는 나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한 달 살기를 하면 보통 호스트가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놔요. 기본적으로 보통 20%에서 많게는 60%까지 하는 호스트가 많습니다. 무조건 집주인한테 할인 더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면 손해입니다. 확률적으로 한 반 정도는 다시 새로운 금액을 제시를 해요. 할인율을 더 적용해서. 그리고 뭐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좀 있어봐요. 왜냐면 질문을 한 그 시점부터 24시간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딱
걸어놔요. 저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할인 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초조함이 좀 있어서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합니다. 뭐 휴지를 더 많이 넣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부를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 한 달 살기를 하면 호스트는 무조건 저를 잡으려고 금액을 낮춥니다. 그 나라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잖아요. 비수기 때는 무조건 할인료를 더 조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계절 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고 동남아시아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와 건기의 장단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해안가 도시들, 해양 스포츠를 한다, 그런 지역에는 건기에 가셔야 됩니다. 우기에 가면 비도 많이 오고 나니까 밑에 들어가서 스노클링해도 고기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건기에 가면 굉장히 맑은 날씨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정말 맑아요. 그런 도시들은 건기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 대도시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제 생각으로는 우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건기 때 그런 도시를 낮에 걸어 다니려니 너무 더워요. 정말 덥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차라리 우기 때가 훨씬 좋습니다. 양은 많이 오는데 시간은 한 30분, 길면 1시간? 구름만 끼고 비가 안 올 때가 의외로 많아요. 하루 종일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중적인 우기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장마로 미친듯이 와요. 저희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괜찮았던 여행지를 한 달간 살아보니까 좀 달라요. 그때 그 기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력을 못 느꼈는데 여기는 한 달 살기에 더 적합한 도시들이 의외로 생겼습니다. 잠깐 여행했던 그거랑 한 달간 했던 이 여행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다릅니다. 옛날과 달리.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좀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저희는 휴양지 또는 너무 작은 마을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소도시 이상.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백화점 정도 하나 있고, 마트가 걸어서 5분 내외에 있는, 스타벅스가 웬만하면 한 10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더워도 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행했던 곳이 나라는 한 8개국, 그리고 도시는 45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하면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왔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아서 세계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하는 여행자는 아닙니다. 10년 정도 꾸준히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여행을 다녔었어요. 저희 노코TV는 음식 또는 음식점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한 식당도 갑니다.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도 맛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절대 저는 안 올립니다. 그 집을 올려서 그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맛없으면 영상 공쳤다 싶고 그냥 지워요. 안 올립니다. 맛있으면 무조건 올립니다. 타지에 와서 굉장히 노력해서 그 맛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그 맛을. 그 현지인들도 와, 한국의 입맛이 이렇구나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밥집은 정말 소개를 해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식당을 올리는데 저희가 봐도 먹어도 이거는 한국 음식 맛이 아니냐, 그런 거는 아예 안 올립니다. 그 현지 음식점, 예를 들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 음식점, 그런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먹었을 때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우리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느냐에 대한 평가지, 맛없거나 이런 거는, 그런 평가는 저희가 잘 못 내리겠어요. 왜냐면 그거 잘 모르니까. 현지인들은 굉장히 잘 먹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 입맛에 안 맞아서 맛없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올려요. 저희 말고 다른 한국 분들이 오셔도 입맛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은 올립니다. 동남아시아 뭐 위생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반찬 재사용하는 데 많아요. 베트남 이런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저는 어서 놀랬던 게 컵을 안 씻어요. 물통이랑 컵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 앞전 테이블 사람들이 물을 먹어서 이렇게 끊어오면 집주인이 물 씻으러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 씻고 다시 그걸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았어요. 길로 따지면 3분의 2, 시골로 갈수록 그게 많아요. 아직까지 위생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많이 시켜서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조금 시켜서 적당히 먹다가 갑니다. 그 집이 맛있으면 다음에 또 가요. 2-3번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뉴들을 좀 웬만하면 좀 더 시켜 먹으려고 해요. 이게 한 달 살기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잘 먹을 수는 있는데 많이 먹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방콕,
뭐 꽃꽃꽃창, 파타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나머지 또 많거든요. 숙소는 계속적으로 한 달 살기 숙소들은 또는 뭐 며칠 사는 호텔 숙소들은 무조건 정보를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들도 지속적으로 올려갈 겁니다. 이 노크TV는 여행에 대한 음식과 정보 또는 숙소에 대한 정보를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좀 재밌는 사람인데 재미가 없더라도 정보성이라고 그냥 EBS로 생각하세요. EBS 다큐 이런 거. 원래 엄청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틀면 저 와이프 이제 유부 클럽이 있거든요. 유부 점심도 먹으러 가면 이 19금으로 하면 자지러집니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못해요. 요거는 음식에 관련된 유튜버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